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존감은 수리가 됩니다. 라는 책의 저자 소은순 소작가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마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저명한 강연자, 저술가, 자기개발 분야의 트레이너,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전략 전문가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리처드 제이 라이더 하고요. 기업이나 조직에서 사람이 기계 부품 이상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이들 교육 디렉터로 소개가 되어 있는 데이비드 A. 샤피로 공저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프롤로그에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내 내면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 현실에 급박하게 쫓기면서 살면서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향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답이 없이 마구 달려가기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너무나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요, 아프리카 여행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사이족 가이드와 함께 남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름 첨단 대도시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일행의 여행 이야기인데요. 이 여행은 세렝게티 초원의 동쪽 끝에서 출발해서요. 살레이 평야를 가로질러서 응고롱고 산까지 가는 것이 목적인 여정의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이정표가 없고 길을 내면서 가는 여행이면서 문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길을 가는 그런 여행입니다. 아프리카 평야를 가로지르는 그런 여행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여행이기도 하는데요. 이 여행에서 일행은 여행을 시작하고 첫날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여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일행 중에 린지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이 린지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목표가 확실했다고 말하면서 뉴욕의 42번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이 자기 목표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꼬박꼬박 돈도 모으고 경험을 쌓고 해서 17년 만에 꿈을 이루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일행들이 다들 축하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린지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거 아세요? 고생고생해서 산에 올라왔는데 그 산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 그런 느낌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갑자기 하루가 막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날이 점점 많아졌고요. 이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정말 모르겠어요. 모두가 린지의 이 말을 듣고 있었지만 사실은 여기에 모인 일행이 다 성공했지만 지금 현재 이 길이 맞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속에서 이 여행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려고 이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행에 영국인 대릭이라고 하는 여행의 총책임자를 맡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대릭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갖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목표이거나 수단일 뿐이지요. 몸이 꾸는 것과 마음이 꾸는 꿈은 같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게 바로 꿈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예를 들면 10억 달러를 버는 것이 꿈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진짜 꿈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일행은 그 말에 수긍은 일단 같지만 여전히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막한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날에는 그 평야에서 날카로운 맹수의 울음소리를 듣고 뜨거운 호흡이 내뱉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행군을 했고요. 세 번째 날이 되었는데요. 마사이족 가이드가 갑자기 걸음을 뚝 멈추더니 일행을 향해 두 손을 펼쳐 보이면서 I don't know 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미지의 세계에서 길을 찾아 행군하는 것이 취지였기는 했지만 막상 가이드가 길을 잃었다, 모르겠다 하니까 다들 긴장하기 시작을 했고, 더군다나 가이드가 사자의 풀이라는 그 지역에서는 풀숲 어디선가 잔뜩 웅크리고 있던 사자가 머무르고 지나가는 동물들을 번개같이 덮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일행은 겁에 질려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조금만 크게 들려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뼛속까지 두려움이 느껴지게 되자 변호사인 일행의 톰이 갑자기 얼어붙어서는 털썩 주저앉아버리면서 벌벌 떨면서 사자다 사자라고 소리를 쳤는데요. 이봐요 톰, 저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서 일어나요 라고 말했지만 톰은 두려움으로 온몸이 굳어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하늘만 멍하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릭이 와서 등을 토닥거려주고 달래면서 일어나라고 말했지만 톰은 이건 미친 짓이라면서 너무 위험하다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면서 움직이지 않았고요. 일행들도 두려움에 점점 전염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여행을 꼭 해야 하는 걸까? 하고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때 여행 책임자 대릭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말 좀 들어봐요. 여기서 마냥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곧 날이 어두워질 텐데 그때까지 물가에 텐트 칠 곳을 찾지 못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사자가 있든 없든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흘길을 들어왔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트럭은 이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을 거요. 아시겠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단 말이요. 그런데도 톰은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에요. 지금 당장!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릭은 일행 모두에게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늘 외치는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빠져나올 수 없다면 더 들어가라입니다. 자, 이제 대릭의 말을 들은 일행은요,
정면 돌파하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다는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했는데요. 이렇게 되자 길도 모르는 마사이족을 향해서 저 친구는 왜 데려왔죠? 길도 모르는데? 아무래도 가이드를 잘못 데려온 것 같은데요? 하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마사이족 사나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대릭에게 뭐라고 중얼거렸고요. 대릭은 곧 일행에게 갑시다. 길을 찾았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행군을 해서 정말 거짓말처럼 해질녘에 목적지인 웅고롱고산 초임까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일행이 대릭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길을 찾았답니까? 대릭이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알 수 없죠. 나는 마사이족이 아니니까. 아, 그래도 뭔가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내가 알기로는 여기 원주민들에게는 길이란 개념이 없는 것 같더군요. 길이 없으니 길을 잃을 수도 없지요. 저 사람들은 다만 나무와 숲과 바람이 가야 할 곳을 알려줄 때까지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대답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여행은 끝이 났다. 린지와 톰, 데릭 모두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나 역시 비행기에 올라 내가 살던 도시 그 익숙한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뭔가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도 모르게 그 마사이족 사나이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긴 것이다. 나는 그 짧았던 아프리카 여행이 뭔가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길을 찾고 싶다면 지금 길을 잃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길을 잃어야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비로소 마음이 가리키는 곳이 보인다. 길을 잃었을 때 대릭은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했고 마사이족 사나이는 하늘과 바람과 숲을 향해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있었다. 나는 그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릭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것은 곧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라는 얘기였고 마사이족 사나이는 그것을 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살아갈수록 점점 쌓이고 꼬여가는 일과 과중한 책임감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거나 왠지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자신이 처한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당장이라도 벗어나기를 갈망한다. 하지만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도 갈 수 없다. 대부분 복권만 당첨되면 한 방에 해결될 거야. 근사한 일자리만 얻게 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야. 혹은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온 세계가 뒤집힐 거라는 등 온갖 허황된 생각으로 세월을 낭비한다. 온갖 몽상만으로 또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여기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야 라고 소리치는 톰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면, 일행을 통해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선택은 한 가지뿐이다. 그 속으로 더 들어가라. 이것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참고 밀어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부름에 따르라는 뜻이다.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바로 당신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내 마음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 들여다보도록 하자. 감사합니다.